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제 날이 점점 이제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따뜻한 곳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우리 몸을 그냥 몸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집이다 생각해 보세요. 집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름에 이제 에어컨도 틀기도 하는데 날이 좀 선선해지니까 안 틀게 되잖아, 그죠? 밤에는 좀 더 서늘해지죠. 예. 그럼 이럴 때 생각나는 데가 어딜까요? 아랫목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세계적으로 방구들 문화가 시작된 것이 고구려예요. 다른 민족은 거의 방구들 문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 온돌 문화가 중국이고 외국까지 다 이제 우리나라 때문에 퍼져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굉장히 좋다고 자부심을 가지는데 여기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등을 계속 이렇게 뜨겁게 하고 자다 보니까 석쇠 위에 밑에 숯불을 넣고 석쇠를 넣으면 위에 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오징어를 구우면 예, 열을 받겠죠, 그죠? 그럼 우리 몸은 70kg면 70%가 물이에요. 그럼 한 50kg가 내 몸에 물이라고요. 이 50kg 중에 0.9%가 소금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 한 사람당 450g의 소금이 필요해요. 근데 이 소금이 뭐가 이제 소금이 하는 역할은 호르몬 대사를 이렇게 잘 순조롭게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하고도 보면은 염소인데 소금을 주는데 왜 주냐 물으니까 소금을 안 주면 새끼를 못 낳는다 그래요. 사람이 야생의 짐승, 야크라든지 술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길들일 때 뭘로 길들이는가 하면 소금으로 길을 들여요. 소금만 가져가면 쫓아오니까. 근데 이제 이 소금 속에 어떤 나트륨이 대사도 조절해 주지만은 이 염분 속에 들어있는 광물질들이 호르몬 대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저 자매매로 생리 때가 되면 막 당겨 땡기는 거는 이 호르몬 대사가 잘 안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미네랄이 좀 부족하다는 거지, 그죠? 그 소금물을 좀 타 먹으면 훨씬 그게 없어져 버려요. 천일염.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등을 뜨겁게 했다 그러잖아요. 뜨겁게 하면은 우리 몸에 50kg 되는 물이 열을 받으면 물은 열을 받으면 끓어 넘쳐요. 부피가 늘어나 버려. 우리 몸의 세포 내에서 물이 열을 받으면 이 세포가 팽창돼 가지고 터질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런 예는 없지만.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내 몸 스스로는 피부에 땅구멍을 열어버려요. 왜 열까요?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열어버려요. 땅구멍에 이 둘레를 다 이어놓으면 둘레 지름이 이게 둘레 길이가 10m나 돼요. 10m로 만든 원통 파이프를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일로 열을 빼는 겁니다. 자, 한쪽으로는 열을 빼는 방면에 내 몸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몸에서 연료를 태우지 않기 위해서 연탄 아궁이에 그 불구멍, 불이 방이 뜨거우면 막듯이 그 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궁이의 불구멍이 폐포입니다.
이 폐에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한 5개쯤 되는데 이걸 닫아버려요. 그럼 산소가 안 들어가면 가슴이 좀 답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운 방에 등을 대고 있다든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집안에서 막 뜨거운 방에 이불을 덮고 있으면 막 답답하면서 몸에서 뭐가 나가요? 땀이 막 나가요. 왜? 열을 식히려고. 근데 이것이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소주 끓이는 방 압니까? 그는 매일 뜨거운 장작을 떼요. 거기에 매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등을 대고 찢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폐는 뭔가 하면 공기주머니예요. 이 공기주머니가 오그라들다 이게 찌그러져 버려요. 다쳐가지고. 그래 되면 등이 굽어버려요. 등이. 우리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가 많이 굽었어요? 그게 등짐 져서 그렇다기보다는 뭐 때문에요? 뜨거운 방에 너무 등을 치셔가지고. 그러면 산소가 안 들어오면은 생명력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일찍 돌아가신 원인 중에 하나, 일찍 치매가 오고 노망이 왔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다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산소와 연관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폐를 좀 활짝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폐를 이게 닫아놓고 계속 살아버렸어.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지금 폐가 닫혔는지 열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냥 뛰든지 아예 막 급경사 산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산을 올라갈 때 내가 숨이 먼저 차느냐 힘이 먼저 드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 숨이 먼저 찬 사람은 폐가 닫혀 있어요. 우리 몸에 먹은 음식이 연료를 태우려면은 뭐가 잘 들어가야 됩니까? 폐포가 열려서 산소가 잘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도 에어클리너가 이 산소가 엔진에 공기가 안 들어가면 연료가 탑니까? 면이 안 나오고 불완전 연소가 되고 힘이 출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등을 뜨겁게 하고 자는 거는 도움이 별로 안 되겠죠. 예, 안 되는 대신에 우리가 내 몸 스스로 이제 열내는 방법을 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몸에서 열을 내는 거는 한 3가지가 있어요. 운동을 해서 움직일 때 나는 열, 에너지를 태울 때. 이거는 밤에 잠잘 때는 안 하잖아요. 예, 추워도 막 움직이면은 열이 나요. 근데 우리가 뭐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이렇게 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내는 방법이 대장이 발효실인데, 보일러실인데 여기서 음식이 발효되게 만들어주는 거. 발효될 때는 6, 70도 열이 나버리니까요. 그러려면은 인간의 대장은 곡식만 주로 발효하니까 주로 곡식을 주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을 굶는 이유가 위가 일하면 대장이 일을 안 하고 대장이 일을 할 때는 위가 쉬어줘야 돼요. 위는 낮에 일하는 기관이고 대장은 밤에 일해요. 일한다는 말은 피가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4시간 공부 마치고 점심 잔뜩 먹고 나면 기운이 납니까? 졸립니까? 왜 그럴까요? 피가 어디로 가요? 위로 다 가버리고 소화하려고. 뇌도 멍해져 버려. 그 저녁에 음식을 먹으면 온몸의 피가 위로 갈 때 아랫배 대장의 피도 위로 와요. 우리가 체해서 소화가 안 될 때는 피가 위로 다 몰리다 보니까 어디도 차요? 그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손이 차요. 그러면 이 피가 대장으로 가려면 잠잘 때는 머리도 안 쓰고 팔다리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녁에 위장에 음식을 넣어놔버리면 이 피가 장으로 갈까 위장으로 가요? 위장으로 와버려요. 위를 비워놔야 소화할 피가 어디로 가요? 대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띄워질 때 우리 사모님 말 때나 내 몸에 필요한 80% 이상을 내 몸 스스로가 다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거 이것저것 넣어줘야 된다는 거는 안 맞아. 거의 원자재만 한 20% 넣어주면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빨간 거 안 먹어도 빨간 피 만들어주고, 예? 검은 거 안 먹어도 검정머리 만들어줘 버리고, 다 만들어줘 버려요. 뼈도 만들고 싹 다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 몸에 여러 가지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더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날이 추워질 때 우리가 따뜻한 아랫목을 찾게 되는데 그거 별로 도움 안 되니까 주의하면서 내 몸에서 연락해 줘야 된다. 근데 이걸 이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추울 때 어떻게 할까요? 추워지는 원인은 간단해요. 질소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생채소, 생과일, 그 다음에 고기. 왜요? 질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질산염이 변한 아질산염과 결합이 되면은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헤모글로빈은 산소하고 결합보다 아질산염과 결합이 270배나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열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죽염을 먹든 뭐 생채소나 생과일을 좀 먹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추워지는 계절에 생채소나 생과일을 많이 먹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요. 또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약을 많이 줘요. 그런 어떤 화학성이 있는 물질이 장에 들어가면 장의 생태계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미생물을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 준 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줄이든지 안 먹을까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만 아침, 점심 잘 먹어주면은 곡식 위주로 저녁을 굶어줄 때 아랫배가 뜨거워져서 열이 나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배가 차다고 해서 배가 찬 거는 여기서 열이 안 나는 거죠. 이다가 이제 돌멩이 같은 걸 대고 뭐 자연인 같은 거 보면 막 배에다 막 돌을 데워가지고 수건에 싸서 대두고만요. 그렇게 하면 피는 뜨거운 곳으로 몰려요. 피를 모아서 선지국을 만들어요. 그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같은데 아플 때 찜질을 해놓고 보면 열로 벌게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푸르둥둥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시커매져 버려요. 피가 익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혈전이 생겨서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뜨거운데 등대고 자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우리 몸에서 열을 내준다. 그렇죠? 지금 뭔가 하면 너무 우리가 36.5도에 맞게 계속 보온을 해주니까 내 몸에서 열을 낼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선선하다, 춥다 싶을 정도로 잘 때 훨씬 몸이 가볍고 힘이 나고 연료를 태울 게 없으면 몸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다 태워버리고 혈관벽에 붙은 중성지방도 콜레스테롤도 다 태워내버려요. 지방을 태울 때는요, 탄수화물을 태울 때보다 에너지가 2배 이상 더 나옵니다. 그래서 낙타는 먼 길을 갈 때 그 먹은 풀을 가지고 지방을 만들어서 등에다 육봉으로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우리가 풀을 먹을 때보다 몇 배 더 농축 에너지니까 그렇게 해야 일주일이고 열흘까지도 간다. 근데 우리 사모님이 혈관 속에 기름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는 이거 그 낙타의 육봉처럼 저장은 해놓고 지금 뭐를 못한 거예요? 소비를 못한 거예요, 이게. 아이고 여보 당신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저 건강하게 해줄게 해놓고 막 구들장에 불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소매불 깔아가지고 따뜻하게 해줄수록 몸에서 연료를 태울 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가족이 최선을 다해서 잘해준 건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생각에 좋은 방향으로 한 거지 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몸에서 이제 열을 내는 방법이 이제 신토불이하면은 지구가 어떻게 열을 낼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는 우라늄을 비롯한 이 방사능 물질이 핵 분열해요. 여기 옆에 가면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핵 연료봉이 핵 분열을 일으킬 때 열이 생기잖아요.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듯이 우리 몸에서도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뼈골이 시려 살지를 못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뼈가 시리다는 사람. 그거는 이제 우리 몸의 핵 연료봉은 칼륨 40이라는 거예요. 물론 음식 속에 미량이지만 이것은 볶아서 탄소가 됐을 때 곡식에서 분리돼 나와서 뼛속에 들어가서 계속 열을 내줘요. 그럼 우리가 암 환자들 방사선 치료하잖아, 그죠? 이게 들어가면은 자체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방사능을 가지고 필요 없는 걸 파괴시켜 버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든 것이 음식 중에서 콩에 좀 많이 들어 있어요. 표고에는 좀 더 많이 들어 있고 다시마에는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요리해 먹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다시마가 제일 많은데 이걸 좀 굽든지 다시마 티각 같은 걸 하되 설탕 좀 뿌리지 않고 늘 조금씩 먹어주면은 뼈가 시린 게 없어져 버리죠. 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을 내는 게 그 어떤 방사성 물질이 필요하고 장에서 열을 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근데 이때 먹는 음식은 밥이 아니고 굽거나 볶은 것을 먹을 때 이런 미네랄들이 광물질들이 분리돼서 몸 안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녁을 안 먹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밥 먹고 뛰면 숨이 차잖아요. 예. 제가 요즘 뭐 그림만 하는데 제가 전에 강의할 때 보면 폐 그림, 폐 바로 밑에 이 횡격막이라는 대장간의 풀무처럼 이게 상하로 움직이는 막이 있어요. 이게 이제 풀무질을 하면서 산소를 흡입해 주는데 이 횡격막 바로 밑에 밥통에 위장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어버리면 횡격막 운동폭이 좁아져 버려 압박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 많이 먹고 뛰어보면 어때요? 숨이 차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왜요? 산소 부족이 와버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저녁에 잔뜩 먹고 자버리면 뭐 해야 될까요? 산소 부족이 와요. 산소 부족이 오면서 먹은 음식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게 완전 연소가 안 되고 독소가 생기니까 그 독소를 내 몸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너무 많이 생겨 버리니까. 그러면은 그 노폐물 저장고가 피부 밑에 정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이 저장해 주다 보니까 늦게 많이 먹고 자면 온몸이 부어 버리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저녁을 조금 먹는다?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차려놓고 조금은 힘들어요. 아가씨 그렇게 해봤어요?
조금 먹으려고 하면 하나만 딱 먹고 보고, 그다음 눈 감고 또 이래 하나 먹고, 남았나 보고 또 하나 먹고, 이러다 보면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먹다 보면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잘하지 이래버린다. 그럼 내일 가면요,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 하루만 먹고 또 하지 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을 좀 약한 사람들은 살이 찌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천고마비. 예. 하늘이 높고 가을이 되면은 말이 살찐다. 왜 살찔까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모든 짐승들은 겨울에 살이 쪄요. 사람도 살이 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하고 겨울하고 5kg 차이 나요. 근데요, 이게 붙는 살이 있고 찐 살이 있어요. 그냥 늦게 먹어가지고 하는 거는 저녁을 안 먹거나 이러면 하루에 1, 2kg씩도 쭉쭉 빠져.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뭐가 빠질까요? 붓기 빠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겨울에는 좀 추워지면 사람들이 그 외풍 들어온다고, 옛날 집 같으면 창문에다 뭐 대는지 아세요? 문풍지 대고 비닐로 대는 집들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겨울이 되면 이 몸 안의 온도를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문을 좀 막아줘야 되잖아, 그죠? 문을 열어놓고 하면 아무리 불 때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울수록 점점 더 찬물에 모여 그래. 예, 점점 더 찬물에. 찬물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창문이, 몸의 창문이 땅구멍이 맞죠? 우리가 추운 데 가면 땅구멍이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거 봅니까? 닫혀요. 더운 데 가면 열려요. 겨울에 자꾸 춥다고 뜨거운 물에 모욕하면은 땅구멍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열려요. 그래서 겨울에 그 찜질방 가거나 뜨거운 물 속에 목욕 오래 하고 찬물로 안 닦고 나오면 감기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점점 찬물로 하는 것이 좋은 게, 언제 제일 추운가 하면 10월 말 11월이 제일 추워요. 아예 겨울이 접어들면 안 추워. 10월 11월이 이게 겨울 들어갈 때 왜 제일 추울까요? 땅구멍이 여름에 열렸던 게 미처 닫히질 않아가지고. 자, 그러면 그 닫는 거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 지금부터 해야 돼요. 계속 이 훈련을 닫아야지 한 번에 이렇게 쫙 안 닫힌다고. 여름 내내 열어놔가지고 이게 녹이 쓸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 안 닫혀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뜨거운 물 모욕은 뭐 꼭 필요해서 내가 뭐 할 때는 모르지만은 가급적이면 따뜻한 거는 좀 멀리 하는 습관이 좋다. 그래야 몸에서 나는 열이 밖으로 안 나가요. 짐승들은 왜 밖에 잘 수 있을까요? 산짐승들이. 짐승은 땅구멍이 없어요. 개는 땅구멍이 없으니까 더우면 뭐를 내놓습니까? 혓바닥을 한 발짝씩 내놓고 헉헉거리잖아요. 산돼지는 조금만 뛰면은 막 열이 나니까 한겨울에도 막 얼음 깨고 눈밭에다 배를 막 대고 식히잖아요. 이 사람만의 이게 조절 장치가 있다고요. 좀 특별한 기능이지, 그죠? 근데 우리가 짐승이 아니다 보니까 짐승들은 늘 밖에 사니까 소는 영하 한 15도 돼야 기분이 좋답니다. 한국 소들이. 그래서 우리 몸도 좀 추운 걸 적응하는 능력이 좋아요. 너무 덥게 해주면은 산소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생명력 자체가 짧아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동남아, 방글라데시 가보면
우리보다 수명이 길까요? 짧을까요? 50이 되면 하면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부터 왜 거기는 가면 뭐 좀 따뜻한 물에 목욕 좀 하게 해주지. 이거 따뜻한 물 해놓으면 하루 저 화장실 그쪽에 계속 수증기 찰 거라 그죠? 찬물로 씻으라 그래도 계속 뜨신물 씻게 돼. 뭐 앞으로는 이제 하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요, 피가 피부로 다 몰려버렸어. 피는 뜨거운 곳으로 가니까. 그 대신에 머리하고 소화기관에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더울 때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탁 일어서면 어지러워요. 왜? 지금 내 혈관이 막혀 피가 잘 안 통하는 데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피가 머리까지 못 가니까. 특히 여름에는 속이 식어 있어요. 머리하고 속의 피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팔다리로 다 가버렸어. 그래서 이 팔 쪽에 막 혈관은 튀어나오고 머리 쪽에 혈관은 피가 부족해요. 자, 그러면 속이 피가 없으면 착까요? 뜨거울까요? 차지요. 그러면 여름이 될수록 속은 차요. 피부는 덥고. 그럼 우리가 찬 걸 먹어야 될까? 더운 걸 먹어야 될까? 그렇죠. 어디가 식어 있으니까? 속이 식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날 여름에 더울 때 뭐 먹습니까? 뭐 육개장, 삼계탕, 뜨거운 거 먹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열, 치열, 더울수록 따뜻한 걸 먹으라는 이유가 더우면 피가 피부로 다 가버리니까. 자,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이제 가을이잖아요. 날이 추워지면은 온도가 차지고 바람이 불 때 피부의 혈관이 수축되면서 이 피가 소화기관하고 머리로 다 가버려. 그러면 이게 혈압이 터지면 여름에 터집니까? 겨울에 터집니까? 뇌가 이 압이 세져 버려요. 이제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때가. 그러면 이게 속에 열이 있어요. 겨울에는. 그래서 추울 때 우리가 눈을 먹어도 시원한 이유가 속에 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면 언제 먹는 건지 압니까? 왜 겨울에 냉면 먹을까요? 속에 열 식히려고. 그래서 이냉, 치냉, 이열, 치열. 더울 때는 더 따뜻한 걸 먹어야 되는 이유. 추우면 더 찬 걸 먹어야 되는 이유. 좀 이해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어디 광주 그 사모님 오셨을 때 막 양말 두꺼운 거 신고 오셨던데, 이 우리 몸이 피가 순환이 되려면요, 어느 한 곳은 차야 돼. 자, 피는 머리에서 발로 도는 게 맞을까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피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순환이 잘 돼야 돼. 근데 배꼽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피가 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랫배가 차고 엉덩이가 차요. 그럼 피가 배꼽 위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선다 이래요. 맞습니까? 피는 위로 올라가면 안 돼. 밑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 순환이 아래쪽이 막혀가지고 위로 다 올라가 버려요. 피가 위로 올라갈 때 소화기관의 리듬도 위로 올라가요. 파도가. 그러면 위산이 역류돼서 식도염이 생겨버려요. 열받아서 내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요. 이 노폐물이 어깨에 걸리면 오십계라는 경우예요. 근데 어쨌든지 우리가 배꼽 알로 발까지 피가
잘 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심장에서 가장 먼 쪽까지 피가 잘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닭 키워보셨지요? 닭 봤지요? 닭. 음식 쪼아 먹는 부리 내놓고는 발 내놓고는 다 몸을 뭘로 싸버렸어요? 칠면조도 그러고 오리도 그러고 다 털로 뒤집어 쌌는데 발만 내놨어요. 자, 하체가 지금 발이 시린데 발을 어떻게 뜨겁게 할까? 우리 발 뜨겁게 한다고 다들 뭐 하는지 압니까? 족탕, 각탕, 반신욕 하지요. 그 피가 절대로 아랫도리로 안 가요. 자, 반신욕 하면 아래쪽에 혈관을, 땀구멍을 열까요, 닫을까요? 열어버리죠. 뜨거운 물이 하니까. 그러면 열기는 빠지고 냉기는 돌아버리죠. 족탕도 마찬가지예요. 땀구멍을, 창문을 닫아야 되는데 다 열어줘 버리니까. 뜨거운데 들어가 있을 때만 따뜻하지. 나오면 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어릴 때 부잣집에 사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 어릴 때 시골에 보면은 뭐 50년, 60년대 보면 겨울에 빨래 했잖아요. 사모님 해보셨어요? 장갑도 없어요. 고무장갑. 비누 칠해가지고 막 방매이 두드려가지고 하면은 손이 막 그 봄에 버들 강아지 필 때 그 얼음 녹은 물 있잖아요. 그 얼마나 차요. 눈 녹은 물이. 그러면 호 하면서 그 빨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손 뼘마디가 시리다 못해 끊어질 것 같다가 나중에는 손이 어떻게 됩니까? 벌겋고 그 다음엔요. 불이 나버려요. 불이. 차게 했는데 왜 손이 불이 나도록 뜨거워질까요? 내 몸에서. 야, 얘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피보내라 해가지고 그걸로 다 가버린 거라. 그러면 지금 요즘 사람들 어디가 많이 아파요? 관절염 많습니까? 왜 관절염 많을까요? 피가 못 가니까 연골이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고, 그 다음에 생리통이 있거나 냉이 있거나 하복부가 차거나, 이게 다 뭐가 못 가서 그래요? 피가 못 가니까요. 그러면 이 피를 어디까지만 내보내주면 하체 피가 잘 돌겠어요? 발까지만 가면 돼요. 발까지. 그렇게만 해주면 이 관절이나 이 하부 생리기관들이 따뜻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족탕일까요? 더 차게 하는 게일까요? 사모님 어느 것 같아? 그렇지. 사모님이 이제끔 족탕으로 살아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열이 위로 다 올라오면서 이게 막혀버린 거죠. 지금 머리에 열을 어디로 내보내야 돼요? 머리에 혈관이 왜 터질까요? 압이 낮아서 터질까요? 압이 높아서 터질까요? 압이 높아서. 압이 높은 사람의 특징, 베개를 베고 잔다. 머리를 들어야 시원하다는 것은 압이 채가지고 낮추면 압이 높아지니까 자꾸 높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있죠. 고침단명. 베개가 높아지면 일찍 죽는다. 지금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 보면은 아스피린을 같이 잡잖아요. 예. 어디 부딪혔을 때 지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머리에 피를 어디로 내려보내야 돼요? 예, 발로. 오늘 강의는 사모님을 위주로 하는 특강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거꾸로 하셨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발로 피가 잘 가가지고 뒤통수가 시리기까지 만들어줘 버려야 돼.
그러면 머리가 압이 터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이 추워지면은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마스크 해도 돼요. 자, 닭이 보면 눈만 내놓고 주둥이만 내놓고 다 털로 쌌지, 그죠? 머리고 다 싸세요. 장갑도 끼고 옷도 긴 거 입고 바지도 발목까지는 다 따뜻하게 해요. 근데 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은 덥게 하면 안 돼요. 온몸을 싸준 상태에서 이제 걷는단 말이에요. 예? 내가 바닷가를 걸어요. 그러면 겨울에 바닥이 얼마나 차요, 흙길이. 그 찬기가 될 때 이제 빨래할 때 찬물에 목욕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몸을 다 위를 싸버렸으니까 움직일 때 나는 열이 옷 안에서 이제 열이 채했는데 이게 뜨거워지잖아, 그죠? 이놈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열이 이제 뜨거워졌을 때 그 압력으로 야, 지금 이게 발에 냉기가 돈다 이러면은 아우, 이거 찬 걸 데우기 위해서 열을 더 내야 돼 이래가지고 폐가 또 열려버려요. 그래서 산소가 잘 들어가면서 연료를 막 태울 때 나는 열이 다 어디로 갈까요? 발로 가요. 그래서 조금만 걸으면 발이 불덩어리가 돼버려요. 겉은 만지면 찬데 내가 느끼는 속의 감각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 손 만져가지고 아이고 차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외부적인 감각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온도가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해주면은 머리의 열이 발까지 이렇게 잘 순환이 되겠죠. 이것이 안 되면 지금 사모님은 상당히 위험해요. 심장에 이거 카테터를 꼽는 사람은 많지만은 뇌 혈관에다 이걸 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병원에 가도 별로 없다, 그죠? 이건 아주 희귀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더운데 자버리고 과일을 먹었을 때 그 먹은 과일의 당을 연료로 태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혈관이 자꾸 막힌다.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혈관에 이제 붙은 것이 중성 지방이라는 것이 기름이란 말입니다. 기름. 막힌 기름때를 제일 잘 녹이는 거는 비누인데 우리가 비누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비누 없을 때 볏짚이나 콩깍지 데워 가지고 그 재에다 물 부어서 빨래 하듯이 이 볶은 곡식은 여기에 잿물이 많아요. 이놈이 들어가면 혈관의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돼서 기름때를 녹여버려요. 그것만 녹이는 게 아니에요. 피부로 나올 때까지 다 분해해가지고 한두 달만 잘 먹고 나면 목욕탕 가도 때가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하는 거, 내 몸의 법칙을 알고 거기에 맞게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뜨거운 게 좋아, 뭐 족탕, 각탕, 반신욕, 뜨거운 방에 등 지지고 과일 많이 먹고 저녁 먹고 이래버리면 잘해주기는 잘해줬는데 그것이 내 몸을 점점 망쳐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몸에 좋다는 걸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다 잘하는데 이제 그 방향이 좀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살다 보면 이제 유혹이 상당히 많아요. 예. 뭐 그 대개 유혹이 뭔가 하면 아이고 막 오늘 한 번만 힘들어요. 한 번 무너지면 또 무너질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만 한다면은 뭐 이 병은 별로 문제 없이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을가 계기가 돼 가지고 조심함으로 인해서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잠잘 때 침대 위가 좋으냐, 방 바닥이 좋으냐. 요즘은 아예 잠잘 때 침대에 자는 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침대 위에 잘수록 산소 부족이 옵니다. 침대 위에 잘수록. 우리가 이제 과호흡 증후군이라 그래요. 과호흡 증후군. 이건 뭔가 하면 어떤 충격을 받아서 이게 호흡 기능이 안 될 때 비닐봉지나 종이봉지를 이렇게 딱 코하고 이렇게 싸가지고 내가 내뱉은 숨을 호흡을 해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냥 산소만 많으면 잘 들어간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산소호흡이 안 돼버려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의 당을 근육세포에서 태울 때 최종 산물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우리 몸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기 좋은 데 살고 좀 춥게 살면은 물 그렇게 안 먹어도 몸에서 만드는 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자, 우리가 나무가 말이죠. 산소를 언제 뿜을까요? 낮에는 산소를 뿜고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뿜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밤에 산에 가면 이산화탄소 많은데 그거 안 되는데 왜 그거가 잘 나그냐 이러는데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죽을 정도면은 그런 농도를 거의 만들지를 못해요. 자,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약과 독이라는 거. 소금이 좋지만 소금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뭐 밥그릇으로 소금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는 액체가 없어요. 기체와 고체만 있어. 이제 가수들 무대에서 노래할 때 연기처럼 이렇게 땅으로 깔아앉는 거 있죠? 그게 이산화탄소예요. 그걸 어디서 뽑아내는가 하면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가 영하 뭐 176도인가 그렇게까지 낮아지는데 드라이 아이스에서 곧바로 기체로 나갈 때 이제 연기처럼 깔아앉는 이유는 그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산소를 차단해줘 가지고 불 끄는 소화기에 제일 많이 써요. 생석기에다 물 부으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서 불을 끄게 되죠. 요즘 우리가 뭐 이렇게 스프레이식으로 하는 모든 불 끄는 그 원재료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치, 불연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쁜 공기는 되게 더운 공기 아닙니까? 더운 공기는 밑으로 깔아앉을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다 위로 올라가죠. 침대 위에 자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바닥에 잔다고 생각하면은 창문을 열었을 때 찬 공기는 어디로 흘러내려와요? 바닥으로 내려오고 또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바닥에 깔려요. 그럼 어디가 침대 위에 자는 게 좋겠어요? 바닥에 자는 게 좋겠어요? 바닥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모를 때는 뭐 좋은 침대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그냥 바닥에 방 좀 너무 냉기 좀 돌지 않을 정도 해놓고 문 좀 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고 나면은 굉장히 상쾌합니다. 우리가 이런 데에 관계없지만 집안에 잘 때는 뭐 은사패드 접지해놓고 정전기 빼고 잡으면 아주 아침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자는 것도 침대 위에 자느냐 바닥에 자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도 건강에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나비 효과라 그랬어요. 나비 효과. 무슨 말인가 하면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데 그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장이 돼서
될 때는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분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카오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결과를 일으킨다.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 침대 위에 자느냐 바닥에 자느냐, 문을 열고 자느냐 닫고 자느냐, 보일러를 켜고 자느냐 끄고 자느냐, 저녁을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가 걸을 때 겨울에 추울 때 온몸을 다 싸고 발만 내놓고 걷는 거하고, 요즘 사람들은 그 좋은 등산 양말에 등산화 해가지고 딱 해버리고, 그래 버리면 그 발이 시려서 살지를 못해. 등산화 신은 발이 그렇게 시립니다. 뭐가 안 오니까요? 피가 못 가니까. 발이 시리니까 더 뜨겁게 하네. 그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맨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면 실물 교훈으로, 예? 하나님이 뭐 소도 그렇고 짐승은 다 뭘로 삽니까? 맨발로 살아요. 머리까지 다 털로 뒤집어 써도 발은 맨발.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야 이 피가 이 순환이 잘 되고 경락이 막힌 게 뚫히다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모세를 불러가지고 계시를 줄 때, 야, 니 저녁 먹고 왔냐? 안 물었어. 제일 처음 하는 요구가 뭐예요? 야, 니 발에 신 좀 벗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딱 세웠을 때도, 야, 너도 저 모세 따라서 신 좀 벗어라.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막 죄를 많이 지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막 의분이 생겼겠어요. 야, 니 성질 내면 안 되니까 니는 옷까지 다 벗어라, 신발하고. 그래서 선지자 하게 한 거예요. 맨발이 얼마나 중요하면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맨발의 청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찌 보면 우리는 좋다고 하는 것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따져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작은 차이를 한번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방향 설정을 이제 수정해서 가면은 이제 올겨울은 이 추위도 걱정 없어. 사모님 모자 쓰고 딱 쓰고 맨발 딱 해가지고 걸어버리면 머리에 압이 올라갈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내려와 버리고 뭐 혈압 터질 일도 없고. 모르니까, 그죠? 그 머리까지 딱 쓰고 발을 차게 하면 머리에 피가 어디로 가버려요? 발로 쫙 가버리는데요. 가고 나면은 머리 조금만 내놔도 하면 뒤통수가 싫어요. 저도 뒤통수가 싫어요. 전에는 머리가 열받아가지고 성질을 잘 냈는데 계속 맨발로 살아버리니까 추울 때 머리에 피가 다 어디로 가버리니까요? 발로 다 가버리니까 뒤통수가 시릴 정도면은 베개가 베고 싶을까요? 남들 보기에는 베개 안 베고 자면 아우 저 사람 저 목 아파 어떻게 하나 싶은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다 베개 다 빼고 자요. 그걸 그렇게 계속 맨발로 걷다 보면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면 내가 베개를 안 베고 자요. 그럼 머리에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압력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런 준비를, 이제 몸이 약하니까 지금부터 잘하시면 좋다 이게지. 뭐 갑자기 추울 때 가서 하려고 하면 정이 잘 안 돼요. 지금부터 나는 이제 올 겨울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의원에 갔었는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특히 목욕탕에 가면 발이 싫어요. 예. 평상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목욕탕에 가면 발이 싫어. 저도 생각한 게 뜨거운 목욕탕에 가면 왜 발이 싫었지? 이렇게 했는데 발이 싫어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원리,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가 1시간 했지만은 제가 이제 사모님이 왔는데 이제 별로 만나서 뭐
깊이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왜 이렇잖아요. 어디 가면은 손님은 잠시 와도 전부를 보고 간다고. 제가 사모님을 이렇게 볼 때, 아, 이분이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바꿔야 될 거는 많은데 이 개인적으로 이걸 붙들고 한 시간씩 하기는 조금 뭐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겸사겸사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좀 배타적으로 당신 틀렸습니다가 아니고 원칙을 이렇게 딱 제시해서 본인이 아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한의원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목욕할수록 땀구멍을 다 열어버렸어요. 싫을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예, 그래서 아이들도 찬물에 식히면 감기가 없습니다. 감기가 없어요. 왜요? 감기는 언제 오느냐? 추운 데 있다가 뜨거운 데 확 들어가죠. 뜨거운 데 들어갈 때 폐포가 닫혀버려요. 산소가 없으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다가 방에 들어갈 때도 확 뜨거운 데 들어가지 말고 문 열고 바람 좀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서 대부분 뜨거운 데 가지 말고 이렇게 서서히 적응을 시켜 나가야죠. 한 번에 뭔가 변화를 갑자기 줄 때 몸이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거. 약할수록 더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얘기 드린 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모든 문제는 잘 해결될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셔서 올바른 길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